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5월 18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넨글라트바흐 대 볼프스부르크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글라트바흐는 4-1-4-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중앙 밀집과 빠른 측면 전개를 활용하는 팀이다. 클라인디엔스트는 제공권과 연계 플레이에서 강점을 보이며 오노라는 돌파력과 크로스 정확도로 측면 활로를 맞는다. 라이츠는 중원에서 템포 조율과 압박 유지에 기여하지만 니콜라스, 은구무, 보르게스 산체스, 프리드리히, 이타쿠라, 엘베디 등 핵심 수비 자원들의 대거 이탈은 전반적인 조직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수비 라인의 대체 자원 경험 부족이 후반 집중력 저하로 이어지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다. 이어서 볼프스부르크 역시 4-1-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짧은 패스를 통한 안정적 점유와 중거리 슈팅을 기반으로 한 공격 전개를 선호한다. 비닌드는 제공권과 결정력이 있는 스트라이커이며 카민스키와 게르하르트는 중원에서의 볼 간수와 탈압박을 통해 흐름을 지켜낸다. 그러나 보르나우, 스반베리, 브레거, 파레데스, 피셔, 엔젤리의 연쇄 이탈로 인해 수비 밸런스 유지가 어렵고 측면 커버 범위가 좁아진 상황이다. 조직력 약화와 공격 전개 흐름 정체가 동시에 드러나는 경기에서 양팀 모두 득점보다는 실점 방지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역습은 있지만 마무리는 부족하고 전개는 이어지지만 마무리 슈팅이 위협적이지 못하다. 무승부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은 경기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크리스탈 팰리스 대 맨체스터 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크리스탈 팰리스는 3-4-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마테타가 전방에서 제공권을 책임지고 있으며 에제는 이선에서 빠른 드리블 돌파로 공격 흐름을 전개하고 있다. 레르마는 중원에서 왕성한 활동량과 압박으로 수비 연결 고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워튼과 두쿨의 리아드의 부상 이탈은 중원 안정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특히 박스투박스 전술을 구사하는 팀을 상대로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사이 공간 관리가 취약한 문제를 자주 노출해왔으며 오늘 경기에서도 이 공간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맨시티의 조직적인 공격 전술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 어려운 흐름이다. 수비진은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실수 유도가 잦고 세컨드볼 경합에서도 밀리는 장면이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어서 맨시티는 4-2-3-1 포메이션을 중심으로 홀란드가 전방에서 골 결정력과 제공권을 책임지고 있다. 베르나르도 실바는 전진 드리블과 짧은 패스 조합으로 공격 템포를 유지하며 코바치치는 전형적인 박스투박스 롤을 수행하며 수비와 공격 사이의 간격을 부드럽게 메우며 홀란드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수차례 공급하고 있다. 코바치치의 이 전술적 움직임은 크리스탈 팰리스 수비진의 간격 허점을 그대로 파고드는 구조이며 상성면에서 분명한 우위를 보인다. 또한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교체 타이밍과 전술 수정 능력에서 리그 최고 수준의 디테일을 자랑하며 후반 승부처에서 벤치 전략의 차이가 결과에 직결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맨시티는 박스투박스 전개와 강력한 피니셔 홀란드를 중심으로 한 공격 구조가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으며 크리스탈 팰리스는 수비 간격 유지와 후반 커버에서 명확한 불안을 노출하고 있다. 이번 경기는 맨시티가 전술적 상성 우위와 후반 전략 운영을 바탕으로 완승을 거둘 수 있는 흐름이다. 이번 경기 맨체스터 시티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로 제노아 대 아탈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노아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안정과 역습 전개에 초점을 맞춘 전술을 운영하고 있다. 피나몬티는 전방에서 제공권과 연계 능력을 갖춘 자원이며 비티냐는 측면에서 빠른 침투와 크로스 능력으로 활로를 열 수 있는 카드다. 주니오르 메시아스는 탈압박과 공격 전환 시 핵심이 되는 역할이지만 말리노브스키, 발로텔리, 미레티, 코르네, 마트로의 부상 이탈은 이선 전개 속도와 마무리에서 심각한 공백을 남기고 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볼 연결이 끊기며 상대 압박을 넘지 못하고 볼 소유를 쉽게 내주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이어서 아탈란타는 3-4-3 포메이션을 활용해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기반으로 하는 다이내믹한 경기 운영을 펼친다. 레테기와 루크만은 전방에서의 유기적 움직임과 침투 타이밍에 능하며 파살리치는 중원에서 경기 조율과 이선 침투로 득점 연결에 기여하고 있다. 짐시티의 징계 결장은 아쉽지만 팀 전체의 압박 강도와 공격 조직력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팔레스트라, 포슈,
쿼드라도, 콜라시나치, 스카마카, 스칼비니의 이탈 역시 핵심 전개 라인과는 직접적 관련이 적다. 기본적인 볼 배급과 중원 장악, 측면 전개까지 모두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제노아는 수비에 모든 전력을 쏟아야 하는 구조이며 공격 흐름은 사실상 단절된 상태다. 아탈란타의 빠른 템포와 조직적인 전진 압박은 제노아 수비를 장기적으로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이며 이 경기에서 승기를 쥘 확률이 훨씬 높은 쪽은 원정팀이다. 제노아의 입장에선 실점을 줄이며 버티는 흐름 외에는 뚜렷한 반전 카드가 없다. 이번 경기 아탈란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올림픽 리옹 대 앙제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리옹은 4-3-1-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중원 장악과 빠른 중앙 침투를 활용한 전개가 강점인 팀이다. 라카제트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마무리 능력 모두 뛰어나며 박스 근처에서 결정적인 기회를 창출한다. 포파나는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템포 조절과 탈압박, 전방 압박 연결의 중심축 역할을 수행한다. 알마다는 중앙에서의 볼 운반 능력과 짧은 패스로 공격 흐름을 이끄는 핵심 이선 자원이다. 클린톤 마타, 톨리소 등 일부 부상자는 있지만 전체적인 공격 전개 흐름과 수비 간격 유지에는 큰 무리가 없다. 홈 경기에서는 전방 압박의 강도와 중원 압도력이 더 강하게 발휘되는 흐름이 반복되고 있다. 이어서 앙제는 4-5-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숫자를 늘리고 역습 중심의 템포로 경기를 운영하려는 전략을 활용한다. 르폴은 최전방에서 제공권 싸움과 압박 유도에 기여하지만 연계 플레이가 부족해 고립되는 장면이 잦다. 알레비나는 좌측에서의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지만 크로스 정확도와 박스 근처에서의 결정력은 떨어지는 편이다. 압델리는 중원에서 탈압박과 수비 지원에 참여하지만 활동 반경이 넓은 만큼 집중력 저하 구간이 자주 발생한다. 벨크딤의 징계 결장과 함께 벨케블라, 아울루, 페르아트 등 중원 주요 자원들이 부상으로 이탈하며 중앙 라인의 조직력은 거의 무너진 상태이고 세컨드볼 대응이나 압박 회피 능력에도 큰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리옹은 중원에서의 압박 강도와 유기적인 전개 흐름을 통해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가능한 팀이다. 앙제는 전술 구조의 핵심이 무너진 상황에서 수비 간격과 압박 회피에서 반복적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공격 조합 모두에서 리옹이 명확한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올림픽 리옹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다섯 번째로 마르세유 대 스타드렌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르세유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빌드업과 좌우 측면 전개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나가는 팀이다. 9-1-2는 최전방에서 제공권과 침투 모두의 강점을 보이며 그린우드는 우측에서 빠른 템포의 돌파와 중거리 슛으로 위협적인 장면을 자주 만든다. 하비우는 중앙에서의 템포 조율과 전진 패스를 통해 공격 흐름의 중심을 잡아주는 핵심 자원이다. 콘도그비아와 베네세르의 부상 공백은 있지만 홈 경기에서는 중원 압박과 수비 라인의 간격 유지가 매우 안정적이다. 특히 전방 압박을 통한 빠른 역습 전환은 마르세유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이며 전개 속도에서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어서 스타드렌은 4-3-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높은 활동량과 공격적인 수비 전환을 시도하는 팀이다. 칼리미앙도는 측면 돌파와 크로스 전개에 능하지만 중앙으로 파고드는 움직임의 다양성이 부족해 패턴이 단조롭다. 블라는 전방에서 연계 플레이에 관여하지만 제공권 경쟁에서 밀리는 장면이 자주 나오고 있다. 마투시와는 중원에서 수비적인 역할에 집중하지만 압박 회피와 전개 속도 면에서 불안정한 장면이 반복된다. 세이드와 시슈바가 포함된 수비 라인은 제공권과 간격 유지에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측면에서의 커버 타이밍도 무너지는 양상이 자주 나타난다. 마르세유는 측면과 중앙에서의 전개 속도와 압박 강도 모두에서 매우 유기적인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 스타드렌은 수비 간격 유지와 압박 회피에서 불안 요소가 반복되고 있으며 전개 템포의 차이가 큰 약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 경기는 마르세유가 주도권을 쥘 확률이 높다. 이번 경기 마르세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파리 생제르맹 대 오세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리 생제르맹은 3-4-3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짧은 패스 전개, 개인 돌파 중심으로 경기를 주도하는 팀이다. 곤살로 하무스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 능력에 뛰어나며 바르콜라는 좌측에서의 돌파와 1대1 대결 능력이 매우 우수하다. 이강인은 중원과 측면을 연결하며 탈압박과 템포 조율, 그리고 박스 앞에서의 연계 플레이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체적인 수비 라인도 높은 위치에서 경합을 시도하고 있으며 상대 진영을 깊게 파고들며 점유율과 공격 빈도를 압도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이어서 오세르는 5-4-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수비 숫자를 극대화해 실점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시나요코는 제공권과 포스트 플레이에서 일정한 존재감을 보이지만 전방 고립이 잦아 연계 플레이가 어렵다. 페란과 마센고는 중원에서 수비에 치중하는 전형적인 수비형 자원으로 전진 패스보다는 간격 유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부하이 키알라, 쿨리발리, 다노이스 등 수비와 전개 라인의 이탈은 빌드업 흐름을 무너뜨리며 특히 강한 압박을 받으면 라인을 정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점 직전 박스 근처에서의 대응력이 부족하다. 파리는 전방 압박과 전개 구조, 마무리 결정력에서 모두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전술 구조를 갖추고 있다. 오세르는 수비 집중력은 있지만 강한 압박과 빠른 템포를 버티기에는 수비 라인의 응집력이 떨어지고 있다. 결국 이 경기는 파리 생제르맹이 경기 주도권을 쥐며 승리를 이끌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파리 생제르맹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